자, 19번 문제 A 이 두 개로 구성된 개 전체 운동 에너지 각각의 운동 에너지 다 더하면 되죠. 4kg인 놈의 운동 에너지는 2 곱하기 4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2kg인 물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2의 제곱 해주면 54줄이 나옵니다. 다음에 B 이 두 입자로 구성된 개의 운동 에너지를 질량 중심 운동 에너지와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로 구분하여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질량 중심의 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개 전체의 운동량은 개 전체 질량에다가 전체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속도를 곱한 거하고 같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럼 VCM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개 전체 운동량은 4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2 둘 다 오른쪽이라 이제 속도를 플러스로 뒀습니다. 그리고 개 전체의 질량은 6 그리고 VCM이죠. 따라서 VCM은 질량 중심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6분의 1 곱하기 20 더하기 4가 되니까 4m/s가 되죠. 4m/s. 그러면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중심의 모든 질량이 모여 있는 것처럼 간주하니까 6kg 곱하기 VCM의 제곱 4, 4, 16 하면 얼마가 나오죠? 4, 4, 16, 48줄이 나오죠. 48줄이 뭐냐면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질량 중심의 속도가 4니까 질량 중심에 대한 오른쪽 물체 4kg짜리는 질량 중심에 대해서는 얼마로? 오른쪽으로 1m/s로 움직이는 거고 2kg짜리 물체는 질량 중심에서 보면 뒤쪽으로 2m/s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4가 돼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6줄이 되는 거죠. 그러면 C 앞에서 했지만 두 입자가 완전 비탄성 충돌하게 되면 둘이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움직이면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이 운동량을 이제 운동량 4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2가 두 개가 하나가 되면 6 곱하기 V가 되죠. 그러면 V는 4m/s가 되죠. 그리고 이 둘은 2분의 1 곱하기 4kg하고 2kg이 4m/s로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48줄이 되죠. 즉 완전 비탄성 충돌이 일어나면 개의 운동 에너지 중 뭐만 남는다?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는 다 손실이 일어나고 질량 중심에 뭐만 남는다? 운동 에너지만 남는다. 자, 그러면 우리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 운동 에너지 KRE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4kg이 본 2kg의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로 봐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4kg이 2kg을 바라보면 2kg이 아니라 환산 질량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환산 질량을 써야 되니까 뮤는 4kg이 2kg 봤을 때 어떤 환산 질량은 두 질량을 두 개 더하고 그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얘가 6분의 8이 되니까 3분의 4가 돼요. 그죠? 즉 4kg짜리가 2kg을 보면 이 2kg은 3분의 4kg짜리 물체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그리고 4kg에 대한 2kg 상대적인 속도는 마이너스 3m/s죠. 그러면 마이너스 3m/s는 제곱하면 9가 되니까 9.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6을 6으로 나눈 거니까 6줄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얘하고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로켓 문제는 질량이 변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변하는 게 로켓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로켓 문제 같은 경우는 부호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처음에 질량 m인 로켓이 있어요. 질량 m, 질량 스몰 m인 로켓이 있는데 얘가 이 로켓이 v의 속도. 자, 이 v는 지면에서 본 로켓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v로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연료를 분출합니다.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자, 연료는 자 이렇게 이 로켓이 있고 연료가 이렇게 뿜어져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연료는 연료의 질량은 마이너스 dm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켓의 질량이 줄어든 만큼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dm은 m의 질량이 줄어든 거니까 dm 자체는 뭐예요? 마이너스 보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dm은 0보다 큰 값이에요. 왜냐하면 줄어든 양이니까 마이너스고 거기다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로켓의 질량은 m 플러스 dm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m에서 dm만큼 dm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만큼 줄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얘의 속도는 원래 v에서 dv만큼 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만약에 뭐를 vex를 이걸 분출 속도 속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출 속력. 그래서 만약에 얘가 vex 분출 속력은 뭐냐면 로켓에 대한 연료의 상대 속력이에요. 상대적인 빠르기, 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켓이 연료를 VEX의 왼쪽으로 쏴주면, 자, 만약에 그냥 왼쪽으로 가기만 하면 VX인데 마이너스 VEX인데, 자, 얘는 현재 V로 움직이면서 V로 움직이는 상태 그 순간에 VEX를 왼쪽으로 쏴줬으니까 외부 지면에서 보면 이 연료의 속도는 V에서 VEX만큼 빼준 게 되죠. 그죠? 만약에 왼쪽으로 10으로 줘도 오른쪽으로 20으로 가면서 10으로 줬다고 하면 외부에서 보면 얘는 오른쪽으로 10으로 가고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면에 본 관측자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아니라 그냥 운동량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m 플러스 dm 곱하기 v 더하기 dv 더하기 마이너스 dm 곱하기 v 마이너스 vex. 현재 분출 속력이에요. vex는 현재 양의 값입니다.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서 처음 mv를 빼주면 이게 dp가 되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mv 더하기 mdv 더하기 vdm 더하기 dm dv. 앞에 거 요거 계산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너무 기여분이 작아서 빼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이너스 vdm 더하기 vex dm 빼기 mv, 이게 dp예요. 자, 그러면 뭐가 또 날아가냐면 mv가 뒤에서 날아가고요. 또 vdm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dp는 mdv 더하기 vex의 dm이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외력이 있다면 이 계에 작용하는 외력이라는 것은 dp가 되죠. 그러면 외력이 있다면 m의 dv 더하기 vex의 dm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뒤에 있는 vex를 왼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fext 빼기 ex 분출 속력에다가 dm을 해주면 얘가 뭐예요? m의 dv가 되니까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로켓을 가속시켜주는 힘에 해당하는 거죠. 힘에 하는 작용에 해당하는 거고, 오른쪽이 ma니까 이게 로켓의 가속도가 되는 거죠.
가속도고 앞에 m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그 로켓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이 마이너스 보세요. 마이너스 VEX의 DTDM은 자, 로켓의 질량은 이게 뭐예요? DTDM이 어떻게 되죠? 요 DTDM 0보다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0보다 큰 값이에요. 즉 얘는 로켓을 분출함으로 인한 어떤 추진력이에요. 로켓의 질량이 뒤로 내뿜으면서 질량이 줄어들면 가속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외력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외력까지 있으면 그 외력의 기업은 외력이 만약에 로켓의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주면 가속도에 기여할 것이고 뭐예요? 만약에 로켓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 적용하면 감속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주 공간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외력이 아무 힘이나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얘가 0이 될 거고 결국에 로켓은 뭐에 의해서만 뒤에 있는 요 힘 마이너스 VEX의 마이너스 V의 EX의 DM DT 요거에 의해서 얘가 M의 DT DV 가속이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추진력이라고 합니다. 추진력. 로켓의 추진력. 분출 속도와 그러니까 빠르게 연료를 내뿜으면 내뿜을수록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많은 질량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많은 질량을 내뿜으면 뿜을수록 얘는 더 잘 가속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자 써주고 요거를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식에서 한 번 더 나아가면 자 외력이 0인 경우 그러면 요 식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V의 EX의 DM은 앞에서 MDV 이렇게 쓸 수 있죠. DT가 동시에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V의 EX의 M분의 1의 DM이 DV예요. 그럼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오른쪽 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왼쪽은 처음에 질량이 MI 나중 질량이 MF라면 왼쪽은 마이너스 V의 EX의 ln MI MF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VEX의 ln MF MI 나중 질량이 줄었으니까 요게 0보다 크게 되죠. 즉 속도 변화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요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델타 V는 V 분출 속력에다가 ln MF M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너저분해졌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문제는 없지만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로켓이 처음 질량이 2.8 곱하기 10의 6승 kg이래요. 이게 로켓의 처음 질량이에요. 로켓 처음 질량 그러니까 MI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중 연료의 질량이 2 곱하기 10의 6승 kg입니다. 연료의 총 질량이 이렇대요. 그리고 배출 속력 이게 이제 배출 속력이 이제 분사 속력의 연료를 내뿜는 속력 VEX가 얼마로 봤더니 2500 m/s이고 연료의 분출률 DMDT가 얼마냐면 1.4 곱하기 10의 4승 kg/초예요. 로켓의 추진력을 구하여라. 아까 추진력은 뭐라고 그랬죠? 추진력은 자, 연료 분출률이니까 이만큼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실 마이너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추진력은 위에서 유도를 해보면 어떻게? 추진력은 VEX의 DT DM이니까 뭐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요거랑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앞에 이제 사실 붙여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사 시 초기 가속도는 얼마냐? 초기 가속도는 얼마냐? 초기 가속도 얼마예요? 자, 중력이 만약에 중력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중력이 있는데 로켓을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로켓을 쏘아줄 거예요. 그럼 중력이 G의 중력 가속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외부력이 처음에 외부력이 얼마예요? 외부력이 위쪽을 플러스라고 두면 마이너스 mg가 되겠죠. 그리고 추진력은 금방 얘기했던 추진력은 마이너스 VEX의 dt dm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뭐예요? 요걸 기역이라고 하면, 요게 니은이라고 하면 기역 빼기 니은, 그죠? 는 어떻게 되는 거야? ma. 그때 요 m과 요 m은 뭘 써야 돼요? 요걸 써야 되죠. 초기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7 m/s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었다면 연료를 다 쓰고 나서 속도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처음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0이니까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v ex ln mf mi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mf는 뭐예요? 요 처음 질량에서 연료의 총 질량을 뺀 거죠. 그러면 mf는 뭐예요? mi에서 2 곱하기 10의 6승 킬로그램을 뺀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21번 문제는 어떤 깔때기에 dm, dt의 비율로 나달이 쏟아져 일정한 속력 V로 이동하는 벨트 위에 떨어진다. 벨트를 이동시키는 모터의 인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외부에서 외력하고 같은 거는 dp, dt하고 같죠. 근데 뭐가 일정해요? V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V에 dt, dm을 해주면 얘가 외부에서 해줘야 될 일이 되는 거죠. 됐어요? 외부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니라 외력의 크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크기고, 그러면 모터 인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터는 곱하기 v, p를 구하는 거죠. 모터 인류는 그러면 v 제곱에 dt dm. 그러면 단위 시간당 모터는 이런 일을 해줘요. 근데 얘는 얘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나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dtd를 해보면 단위 시간당 2분의 1 m의 v제곱이 똑같고 v제곱의 tdm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인류를 제공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그 절반만큼만 생성되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말 그대로 이게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얘가 나달이 떨어지면 얘가 곧바로 0에서 V가 되는 게 아니죠. 미끄러지면서 얘가 서서히 가속 운동해서 V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뭐가 발생해요?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딱 절반이 열 에너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단위 시간당 2분의 1 V제곱 dm dt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2분의 1 V제곱 dm dt만큼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더라. 자, 여기까지 하면 입자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